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5월 28일입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좀 보고, 파이코인, 헬리코인, 이런 것도 좀 살펴보려고 봤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항상 공부하는 거, 양극성,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참, 이번에 그 손흥민이 골든부츠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저도 이 축구를 이제 후반전만 자다가 일어나서 봤습니다. 지금 이 썸네일 사진은 정말, 저건 100% 들어가는 거네. 그랬는데, 안 들어갔을 때 손흥민이 웃는 모습입니다. 이 웃음. 제가 저 녀석 봐라. 이거 허탈해서 웃는 웃음인가? 근데 이 웃음 다음에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했죠. 저 양극성을 넘어서는 그 순간의 웃음. 그래서 웃음을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의 긴장이 갑자기 무너지고 즐거움, 여유, 대상을 비판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 여기선 대상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일 수도 있죠. 그런 즐거움, 여유, 대상을 비판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가 생길 때 웃음이 나온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참,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정은 난 거고, 팀의 공동의 목표는 결정이 난 거고, 자기가 득점왕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순간에 몇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고, 이렇게 탁 웃더라고요. 이럴 때 극성을 넘어서는 거죠. 모든 선수들이 이런 건 아니죠. 이럴 때 짜증 내는 경우도 있죠. 패스 똑바로 못 해주냐고. 근데 이런 게, 이게 갑자기, 이거 타고난 것도 아니고요. 연습한 거죠. 108배 연습하듯이 연습.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세계에서 일어나는 세계 나와 공의 나의 이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 두게 되면 심리적 거리가 생기면 웃을 수 있다잖아요. 어떤 일이건. 심리적 거리. social distance가 아니라 psychological distance.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모우라가 들어오자마자 결정적으로 패스를 해줬고, 이건 이 다음에 헤딩을 하면서 들어가갖고, 그냥 저도 69분이니까요. 그래서 찾는데 이 친구가 막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웃더라고요. 양극성을 넘어서는 손흥민의 웃음. 습관이 이 행동을 만들었겠지만, 예뻐라.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야죠. 자기와 자기 몸과의 심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이거는 10개 학교에서 일단 동영상이 왔는데 짧은 거니까 하나 좀 보시죠. 참, 아이들 20년 만에 새로운 교과서 받게 해줬더니 아이들이 Thank you, Taba.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거겠지만,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책 줘서도 밖에서 구경하는 아이들 있죠. 근데 이거 보고요, 이거 보고서, 이거 컴퓨터 못 보내주겠는데? 전기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참. 컴퓨터 보내달라고 이거 보냈을 텐데, 컴퓨터 보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고민 좀 해봐야죠. 네. 이것도 이제 다른 영상인데요.
이런 영상 많이 왔는데 아무튼 뭐 교과서 보내주는데 동참하시 해주신 분들 고맙고요. 크리스마스 때 또 할 거니까요. 자, 우리 양극성을 넘어서는 공부. 손흥민처럼 우리 공에 나와 세계 나의 심리적 거리를 두고 그럴 때 웃을 수 있는 그 공부. 어떤 걱정, 어떤 염려, 어떤 불안, 어떤 초조함도 거리를 둘 수 있는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코인 시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에서도 돈의 시장에서도. 자, 이제 양극성의 조화로운 상호 교환 속에 깔린 원리를 이해하기가 이제 우리들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각각의 운동이나 생명활동은 항상 자신의 대립물과 화해를 한다.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상의 법칙인 화해를 깨닫는 쪽으로 한 발 다가설 수 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보상의 법칙이라는 거는요, 돈 버는 법칙으로 귀결이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간 부분이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식으로 하느님이 보상해 준다. 부처님이 보상해 준다. 보시하면 더 들어온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보상의 법칙이라는 게. 그게 화해를 깨닫는 쪽으로 한 발 다가설 수 있다. 그렇게 양극성을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양극성의 영역 전체와 화해를 한다는 뜻이고, 그 결과 갈등을 모르는 의식인 공예나 주인공, 내 안의 부처, 내 안의 열애에 참된 인식이 얻어진다. 에너지들이 다시 통합되어 조화롭게 흘러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에너지들이 방해받지 않고 흘러다닐 수 있을 때 고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뜻하는 바, 지금 이렇게 양극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은 바로 두려움과 부족함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무는 위로도 자라지만 똑같이 아래로도 자란다. 가지가 뻗어나가듯 뿌리 역시 아래로 뻗어나간다. 모든 악은 처벌받고 모든 덕은 보상받는다. 물을 손으로 가르면 그 뒤에 다시 합쳐지고 한쪽 끝이 자석화된 쇠의 막대는 다른 쪽 끝에서 반대 자력을 낳는다. 이렇게 자연은 언제나 완벽한 균형 속에 있다.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그릇된 인식으로 그 균형을 뒤집을 때다. 안이 있으면 밖이 있기 마련이고 끈에도 양쪽 끝이 있기 마련인데 그릇된 인식은 오직 동전의 한쪽 면만을 인식한다. 생각해봐라. 위로 이어진 계단은 당연히 아래로도 이어지게 되어 있고 조물주는 야채뿐만 아니라 잡초도 만들었다. 모든 에너지 운동이 그렇게 음과 양 두 가지의 전하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한쪽만을 가려내 그것의 장점만을 평가한다. 우리는 한쪽 극성을 반대 극성으로 바꾸는 게 삶을 개선해 주리라는 그릇된 믿음에 사로잡힌 채 계속해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모자람을 풍족함으로, 불안정을 안정으로 바꾸려고 한다. 한 극성은 전체의 일부일 뿐이어서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것도 부정하게 되고 결국 둘로 이루어진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고 이야기해 주는 우리 안의 이성의 속삭임을 기꺼이 무시하면서 말이다. 아기들의 출산 과정에서 수축운동을 누른다면 확장 역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아이는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양쪽 다 한 운동의 일부이다. 이 리드미컬한 흐름의 한쪽 측면에 개입하여 불균형을 만들어내면 사건 전체가 고착된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 사소한 일상 체험들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양전기와 음전기의 두 전선을 억지로 함께 붙이면 합선이 일어나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겠지만 이 양전기와 음전기의 두 극성을 조화롭게 통합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형광등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들심을 막으면 숨쉬기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이건 죽음을 의미한다. 삶에서의 작동 불량 역시 어느 정도의 차는 있지만 사실 죽음이다. 이렇듯 항상 저항은 의도되는 바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공리를 되새겨보라. 우리는 모든 진리를 뒤집으려는 거짓짜기의 경향을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다. 반면에 진리는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더불어 흘러간다. 함께 흘러간다는 것은 화합한다는 뜻이고 화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대립물이란 삶 자체의 구성 요소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들에 반대하는 건 삶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다. 소극적인 거부 역시 표현이 소극적일 뿐 저항이긴 마찬가지다. 이런 걸 자칭 묘안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언제 법계의 살림살이 법칙보다 재치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만일 우리가 걷는 동안 한쪽 다리의 움직임을 막는다면 나는 쩔뚝거리면서 걷게 될 것이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체험 전체가 모두 쩔뚝거림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가? 답은 여성을 남성에게서 해방하는 데 있지 않고 여성을 분리해서 해방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은 다시 한번 물러나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막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반대한다. 그 반대가 아무리 사소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이것은 우리가 간택심, 선호, 난 이게 더 좋아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부는 막힌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줌으로써 막힌 것을 싫어하는 것, 막힌 것을 뚫으려고 하는 것, 막힌 것에 짜증내는 걸 다 에너지를 줌으로써 오히려 그 막힘을 강화하고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만든다는 얘기다. 흐름과 더불어 가는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그 흐름으로 반짝일 것이고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애기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밉다 그러면은 업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미운 짓 더 하잖아요. 에너지를 계속 주니까. 하지만 우리는 심지어 시간 자체까지 포함해서 모든 차원에서 대립문들의 응집체인 삶의 맞서기를 주장하고 있다.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고 판단하면, 즉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가장 짧은 공간 거리조차 오히려 늘어나 보일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닿기까지 훨씬 많은 시간이 별로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좋더라고요. 그동안은 생각이 급하니까 맨날 차 타고 오는 것도 그냥 시간이 길어 보였는데 요즘은 탁 내려놓고 나니까 시간이 급하다라는 개념이 없어지니까 뭐 걸어다닐 생각이 나더라고. 이처럼 시간에 억눌려서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몰아쳐서 시간에 맞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갖고 온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더 더뎌진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끽 소리내며 멈출 정도로까지 몰아치지만 그것은 오로지 시간이 풍족하게 공급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따로 도려내서 그 위에 평가의 도장을 찍는다. 학교 다닐 때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하고 착한 아이예요. 빵! 뭐 이런 거. 아, 오늘은 보람 있는 하루였네. 빵! 그런 짓을 한다. 예컨대 도시나 토지, 부동산의 경우처럼 한 장소를 다른 장소보다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평가하면 그곳을 가는데 탁 트인 시골보다 2배나 시간을 잡아먹을 뿐 아니라 이런 평가로 인해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끝없이 늘어서게 만든다. 역세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아무것도 없다. 하나는 언제나 다른 쪽을 희생해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은 같은 퍼즐의 조각이며 같은 전체의 반영물이다. 공간과 시간은 실제로는 공간은 여기, 시간은 지금이고 하나다. Right now. Only one.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국이 아니고 아직 삼태국도 아니기 때문에 태국에서 그렇게 양극성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노자 도덕경에서 의도함이 없이 무의 자연 그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물질 영역에서 나타나는 연속하는 여기와 지금일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알지를 못한다. 둘 다 한 끈의 양쪽 끝, 한 전체의 두 측면일 뿐이다. 삶은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음으로 좋아한다. 그쵸? 무슨 소리냐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내보내고 들이쉬고 하는 것처럼 give and take. 먼저 주고 받고 이렇게 줘야 되지만 우리는 이 기본 법칙을 뒤집고 taking. 자기가 가질라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더 가질라고 이렇게 삶은 분명히 주고받음인데 우리는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는 왜 공급이 딸리는지를 의아해 한다. 이렇게 해서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다. 불균형은 고착을 가져와 풍요의 자연법칙을 가로막으니 이제 공급은 몰아쳐 나올 수가 없다. 그 결과는 만사가 모자라는 것이다. 물질세계는 삶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이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려 비추어 주지만 자기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자꾸 자기한테 비춰주는 건데 그 거울에다가 대고 욕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그렇게 거짓자기에 철저히 충성하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물질 영역 전체가 인간,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식을 비추는 하나의 거대한 거울이다. 우리는 자기가 맞춰둔 조건들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조건은 단지 행복한 마음의 결과, 마음의 표출이나 반영물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다. 결과 차원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지만 행복한 마음은 언제나 자신을 외부로 드러내게 마련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는 징후의 원인을 찾는 대신에 징후를 바꾸어 보려고 쉬지 않고 애쓰고 별짓을 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개별화되어 있기에, 다시 말해 우리 의식이 통합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는 세상을 단편으로 인식한다. 외부에 드러나는 세상은 내부의 반영일 뿐이다. 저도 얼마 전에 나 태어나서 그런 좋은 꿈 처음 꿔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랬다가 주인공아 고맙다. 근데 내 그림자지 꿈풀이 사전 안 찾아봐도 내가 뭔 소린지 다 안다. 그래 고마워. 내 그림자지. 네. 꿈에 속으면 안 되죠. 꿈에 속지 말자. 그러니까 그냥 낮꿈이건 밤꿈이건 꿈에 속으면 안 되는 공부를 우리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양극성 공부를 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몹시 불안하고 그렇지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쪽으로 자꾸 가고 있고 지금 칸 영화제에서 중국 출신 배우가 나오는
한국 남자랑 결혼했지만 탕웨이가 나오는 뭐 화려한 이별인가요? 아이, 무슨 뭐 있잖아요. 뭐 그것도 있고 일본 감독이 또 한국 영화로 만든 것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로 세계판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큰 변화가 자기에게 오게 하려면 자기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기가 바뀌는 방법은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와 아직까지 쓰고 있던 자기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심리적 거리를 제가 오른발 왼발로도 표현하고 오른손 왼손으로도 표현하고 공예나 세계나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 빨리 하시면 빨리 하실수록 좋을 때입니다. 너무 깊게 못 들어가고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공부하고요. 아프리카에 이제 책 보내주는 거 동참해 주신 분들 돈이 고마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 컴퓨터, 그 다음에 전기, 뭐 여러 가지가 분수에 맞게 되겠죠.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항상 손흥민처럼 저렇게 웃을 수 있도록 정말 이런 마음의 긴장이 갑자기 무너지고 즐거움, 여유, 그 다음에 대상을 비판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많이 웃고 내일도 많이 웃고 모레도 많이 웃고 그렇게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를 만들어서 지을 수 있는 웃음 많이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